좋아요, 구독. 7거래 연속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. 또한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하한가를 좀 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주가 급락세 왜 곤두박질을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일까요? 우선 제가 좀 전에 시장 상황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G증권의 매도 물량, 사실 삼천리는 수급적인 설명을 훨씬 더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G증권 창구로 전일 이 13,691주가 매도가 됐습니다. 하루 거래량이 만주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거래량만큼의 매도가 전일 이루어졌고 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오늘도 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하한가 잔여 물량도 지금 이 85만 주 정도로 상당히 좀 많고요. 이 얘기는 어제 나왔던 하한가가 오늘 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하한가로 시장가로 매도가 된 물량이 지금 100만 주가 넘게 쌓여져 있는 물량까지 합치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본다라면 반대 매매가 나온 가능성이 높거든요.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 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을 제외한 5거래일 동안의 하락을 살펴보면 한 4% 정도. 그러니까 이 4%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정도의 하락폭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하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라기보다는 만기 연장을 못해서 나온 반대 매매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2011년 맥쿼리의 이 해양에너지 서라벌 도시가스 인수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가스 산업에 대해서 뭐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삼천리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죠. 2022년도를 보면 10만 원 아래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 4월 3일 고점이 52만 원을 넘었거든요. 50만 원 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뭐 오늘 하한가 두 번이 나오면서 다시 24만 4천 원으로 한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사실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하거나 사실 맥쿼리의 이 다른 도시가스 인수가 어떻게 됐거나 이런 모습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한가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삼천리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어제와 오늘 매도하는 물량들을 본다라면 매도 물량이 사실 다 해소가 되진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매도 물량이 다 해소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일도 크게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 근거는 하한가 물량이 하루 거래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 85만 주가 하한가 잔량으로 좀 쌓여 있다라는 부분을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전 거래일 SG 이 증권 창구로 해서 이 매도 물량이 조금 과도하게 쏠린 점 등이 조금 이슈로 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신용 연장 불가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타난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은 현재 이 기보유자분들 조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. 이틀째나 하한가를 좀 기록 중이고요. 내일도 큰 하락세 조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? 네, 사실은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가 없죠. 하한가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한가로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가 체결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뭐 내일 같은 경우 혹시라도 대응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는 도망을 가셨으면 좋겠고요. 매도가 아직 매도 잔량이 하한가 매도 잔량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좀 도망가는 전략 삼으셨으면 좋겠고요.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수가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근데 매수가는 언제 잡으셔야 되냐? 하한가가 풀렸을 때를 매수가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한가가 풀리는 날도 아마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하한가가 아니라 하락한 가격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. 그런 날을 좀 매수 가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. 뭐 만약에 그런 날 매수 가격 잡으셨는데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 뭐 없진 않기 때문에 뭐 손절 가격은 15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이 하한가가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면은 목표 가격 좀 보수적으로 2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현재 하한가에 직행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전략보다도 이제 이 하한가가 좀 풀릴 시 재접근을 좀 고려해보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. 풀리게 된다면 손절가 15만 원 선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또 하나 구조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다올투자증권인데요. 이 다올투자증권 역시 폭탄 매물 출에 좀 공세를 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올 들어서 이 다올투자증권은 꾸준히 호조세를 조금 보였고 호실적 기대감도 조금 들어와 있었는데요. 이 현재 사태가 조금 마무리가 된다면 이 종목 자체 매력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시선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이 다올투자증권과 삼천리 두 종목 모두 SG증권 매도로 인해서 하한가가 유발된 그런 종목인데요. 다올투자증권도 전일 SG증권 창고로 61만 6,762주 가 매도가 되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SG증권 창고로 장 초반에 86만 3,953주가 나오면서 하락이 깊었었는데 오늘 장중 저가를 본다면 마이너스 20%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지만 하한가가 풀렸죠. 삼천리와의 차이점입니다. 이 다올도 마찬가지로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이 CFD 신용 연장 불가로 인한 매도로 추정이 되는데 삼천리는 하한가로 갔을 때 그 물량이 해소가 되지가 않았죠 아직. 근데 다올투자증권은 하한가 갔을 때 물량이 해소가 됐습니다. 삼천리의 매수 타이밍을 제가 하한가가 해지됐을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해지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삼천리는 매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다올투자증권은 삼천리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죠. 반대 매매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올투자증권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6,000원에서 지금 3,000원대 초반까지 거의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며칠 만에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. 그만큼 기업 가치가 반으로 훼손될 만큼의 일이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.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다올투자증권도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, 반대 매매가 마무리됐다라는 게 오늘 수급적으로도 차트적으로 좀 보여지는 게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삼천리에 이어서 다올투자증권도 같은 이슈로 좀 하한가를 직행했었습니다.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하한가를 찍었었는데 현재는 그게 해제된 모습입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기 보유자분들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이 삼천리는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다올투자증권은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인은 같았으나 현재의 상황이 분명히 좀 다른 상황이고요. 하한가로 가는 그 물량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지금 자리도 좀 좋아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하한가가 풀렸고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. 거래량도 많이 실렸습니다. 이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 부분이죠. 매수 가격은 3,200원, 그리고 손절 가격은 3,000원, 그리고 목표 가격은 4,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하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전략을 조금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매수 가격 3,200원 정도 잡아주셨고 손절가 3,000원, 목표가는 4,000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. 자, 또 하나 이제 좀 점검해보고 LNF입니다. 폭주를 이어가던 2차 전지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LNF도 급락 종목에 조금 이 목록에 이름을 실었는데 현재 LNF가 2차 전지 하락세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. 또 다른 좀 점검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? 네, 사실은 다른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와 코스닥의 하락이 LNF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2차 전지 하면 뭐 첨보도 있고요. 에코프로, BM, LNF 이 네 종목이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 포진이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제가 오늘 시장 말씀을 드릴 때 2차 전지 셀업체가 하락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업체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조정이 LNF에 대한 하락을 만들어냈고 특히 코스닥이 최근에 하락이 코스피보다 훨씬 깊죠. 그 이유가 2차 전지 소재업체들,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 2차 전지 소재업체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.
우선은 원인은 2차 전지주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반등 시점을 그럼 찾아봐야 되겠는데 코스닥과 2차 전지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도 한 2% 정도 작지 않은 그런 낙폭이지만 그래도 낙폭이 좀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에는 하락이 좀 멈춘 걸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특히나 최근처럼 상당히 좀 예민해져 있는 시장에서는 좀 더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할 때는 분명히 LNF 기업 가치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.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요. 이 좋은 이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긍정적이나 최근에 4거래일 동안 LNF 강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외국인의 대량의 매도도 있었고 기관의 매도도 있었는데요. 이런 매도가 마무리되는 코스닥 시장과 2차 전지의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에 재접근해 보시는 게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아무래도 2차 전지 하락세에 LNF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이 2차 전지 코스닥의 내림세도 조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때 이제 코스닥과 2차 전지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현재 LNF 어떤 좀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한데요. 우선은 사실은 오늘 뭐 시장이 낙폭이 조금씩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낙폭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주식을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락하는 날 사실은 파는 거고요. 상승하는 날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하는 날은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날 좀 매수를 하고 상승하는 날은 이제 비싸 보이죠. 그런 날 좀 매도를 하는데 하락한 다음 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. 상승한 다음 날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 깊게 하락을 하고 있죠. 4일 동안 20%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.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직 하락 추세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오늘도 사실은 61선 살짝 찍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하락이 상당히 좀 깊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오늘은 도망가시고 대신 매수 가격은 이전에 매물대가 사실 25만 원에 굉장히 두껍게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2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만 원, 23만 원이 121선 부근이죠. 121선에는 매물도 많고요. 그리고 지지선으로서의 힘도 굉장히 좀 강력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기를 하회한다라면 다시 한번 하락이 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3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